나는 사실 내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63세 김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김 부장님 하면 직원들이 알아서 문 열어주고 회식 자리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연봉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사교육비, 유학준비, 결혼 자금까지. 다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노후엔 자식이 책임져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다는 사실을요. 결혼하고 나면 처가 쪽 부담, 맞벌이하며 애 키우느라 허덕이는 생활비, 집 대출금, 부모 부양은커녕 전화 한 통, 카톡 답장도 성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이젠 자식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허무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요. 부모가 뒷바라지 다 해주면 당연한 줄 알게 되는구나. 이 이야기는 결코 김 부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61세에 은퇴한 K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영업 임원이었고 아파트 두 채도 있었죠. 자녀는 의대에 보내려고 사교육비를 퍼부었고 결국 지방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잘 살 테니 노후에는 얘가 나를 책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하자마자 자기 배우자에게 매달 용돈 주느라 허덕입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도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다고 푸념만 하고요. 결국 K씨는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남은 집 한 채도 영모기지를 고민 중입니다. 자식이 노후보험이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여성 L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사돈들 눈치 보며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줬죠. 본인은 건강이 썩 좋지 않아 58세에 일을 접었는데 막상 자식들이 엄마 용돈 보내줄게 하더니 몇 달 뒤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자기 애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니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좀 줄 수 있냐는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지금 L씨는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비를 쪼갰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겁이 납니다. 결국 내 몸이 내 노후 대책이었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세 번째는 65세의 전직 공무원 J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연금도 받습니다.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대화도 줄고 자잘한 갈등이 크게 불거졌어요. 결국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재산 분할하고 나면 연금의 절반 가까이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 자신도 없는데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노후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식 리스크, 건강 리스크, 이혼 리스크라는 말이 결코 허투루 나온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역 시절엔 돈이 해결해 주겠지,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배우자와 함께 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게 다 틀어질 수 있어요. 이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셀프 부양 시대라고요. 첫째, 자식에게 기대는 걸 전제로 한 재정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하느라 본인 연금, 저축을 소홀히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커버할 국민연금과 추가로 개인연금, 예금, 임대소득 등 자기 명의의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강조합니다.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한 거지 계획에 포함하는 순간 리스크가 커진다고요. 둘째, 건강관리가 곧 돈 관리입니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큰 리스크예요.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에 관심을 가지세요. 셋째, 관계관리가 노후의 질을 좌우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까지 가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정서적-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집니다. 은퇴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사소한 말투,
생활 습관이 갈등으로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부부가 은퇴 후 생활을 설계할 때 대화 연습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하거나 각자 시간을 존중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셀프 부양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돈, 건강, 관계를 전부 내 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정이 있으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문제는 그 정을 재정 계획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 부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요.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내 노후 준비를 안 한 게 실수였어요. 자식한테 기대는 건 정서적인 거지 돈 문제까지 해결해 주길 바란 건 잘못이었어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게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80세, 90세까지 사는 시대예요. 이 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준비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3세 김 부장의 충격 고백은 결국 우리 모두가 곱씹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내 노후 책임질 거라 믿었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할 환상입니다. 자식 리스크, 건강 리스크, 이혼 리스크 없이 셀프 부양 시대를 살아남는 법. 그 답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전문가가 독자에게 말하듯이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팁, 수치, 사례를 담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그래 맞아. 자식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세요. 이제 와서 늦은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하냐 하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강조하는 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첫째는 소득의 최소 보장선을 스스로 확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요. 현실을 볼까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60만 7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받아도 120만 원 정도죠. 그런데 60대 부부의 평균 소비 지출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조사로는 한 달 평균 약 26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지출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 차이를 메우지 못하면 노후 빈곤층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셨다면 내가 매달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최소 100만 원은 만들어야 한다고 목표를 세우셔야 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소규모 임대소득, 월세방 한 칸이라도 임대. 작은 투자 소득 배당주, 채권, 리츠, 예금이자. 요즘 금리가 34% 되면 1억에 연 30만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파트타임 노동주 23회 알바, 경비, 운전, 가사 도우미 등.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62세의 H씨는 경비 일자리 주 3일 근무로 월 80만 원 벌고 1억을 4% 이자, 상품에 넣어 월 30만 원쯤 이자를 받습니다. 합하면 110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 외의 생활비 보조가 됩니다. 본인은 자식 도움 안 받고도 먹고 살 자신 생겼다고 웃더라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 리스크 줄이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연간 본인 부담하는 평균 의료비가 18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고요. 만성질환이 심해지면 연간 5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암심혈관당 요침에 같은 질환이죠. 이게 노후 재정을 박살냅니다. 예방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혈압당 요침의 위험 30% 이상 감소. 주 23회 근력운동 근감소증, 낙상 예방. 싱겁게 먹기,
가공식품 줄이기, 고혈압 위험 줄이기, 정기검진 받기, 조기 발견이 치료비를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 때문에 적금 깨먹었다는 말을 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큰 대비책이 운동과 식단 관리예요.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 관리입니다. 한국에서 노년 이혼 황혼 이혼 비율이 20년 새야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분할 40% 50% 깎임, 주거비 부담 2배, 돌봄 인력 비용 증가, 혼자면 누군가는 도와줘야죠. 외로움과 정신건강 악화. 상담 오시는 분들 중 그냥 보기 싫어서 이혼할래요 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혼이 나쁜 선택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부부가 은퇴 전에 솔직하게 대화하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돈 문제는 어떻게 나눌지, 각자 시간과 취미를 존중할지, 자식에게 얼마나 지원할지, 이런 걸 미리 합의해 두면 불필요한 싸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 돌봄까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쓰면 본인 노후 비용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자녀 결혼자금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내 노후 생활비 20년치를 확보하고 남는 돈만 주자.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조건 없는 지원 대신 상환 계획이나 증여 계약서를 쓰자. 손주 돌봄을 맡을 때는 내 시간과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선에서 약속을 정하자. 제가 본 70대 어르신 중에 손주 봐주다가 허리 망가져서 병원비로 적금 다 깼다는 분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외주 주지 말자. 돈도 건강도 관계도 다 내 손으로 설계하자. 이게 각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남은 인생이 덜 서럽습니다. 63세 김 부장의 충격 고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환상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내가 설계하자는 거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이제라도 뭘 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오늘 한번 메모장 펴놓고 써보세요. 내 연금과 저축으로 월 몇만 원을 확보할 수 있나? 추가로 매달 50만, 1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 병원비 지출을 줄일 방법은? 배우자와 노후 계획 대화를 언제 할까? 자녀 지원 계획을 어디까지 할 건가? 이게 노후 설계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식이 내 노후 책임질 거라는 생각, 이제는 정말 접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 세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